오늘도 우리 이제 48일째네요. 벌써 두 번째 100일도 100일 명상도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함께하는 이 수련이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함께 그 유익함이 전달되고 그렇게 되고 있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정말로 좋은 유익한 그런 마음의 양식들을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 나누시고 자, 또 질문 있으면 뭐 질문하셔요. 편하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낮에 예, 예, 좀 시간 날 때 이제 쭉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아침처럼 시간이 없을 때 혹시 부정관 명상할 때 예. 이렇게 어, 왼쪽 손하고 오른쪽 이렇게 하고 또 다리도 왼쪽하고 오른쪽 하는데 좀 시간이 없을 때에는 왼쪽 오른쪽을 뭐 왼쪽 엉덩이 하고 다리 이렇게 가는데 양쪽 엉덩이 이런 식으로 양쪽을 함께 하는 거는 안 되나요? 안 될 거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이 몸이 전체로 저는 때로는 피부 살뼈를 한꺼번에 머리하고 피부 살뼈 이렇게 하기도 해봤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하는 네. 방법을 일러드린 거지, 뭐 거기서 예컨대 뭐 하체 해도 괜찮습니다. 하체 전체를 그냥 엉덩이에서 다 발끝까지 쭉 상체하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쭉 관찰해도 괜찮고 단지 이제 처음에 몸을 피부 살뼈로 나눠서 관찰하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 이게 와닿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마음이 좀 성그러지면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하셔도 되고 지금 하는 바디 스캔은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머리 했지 뭐 예컨대 정수리, 이마, 얼굴 뭐 또는 뒷머리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도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하면 목도 목의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어깨도 왼쪽 어깨, 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팔도 뭐 위팔, 아래팔, 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듬성듬성 할 수도 있는데 뭐 몸에 대한 부위를 이렇게 끊어서 각각 피부 살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몸에 대한 애착, 집착,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자주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전혀 누구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미안할 일도 아니고 질문을 해주면은 또 다른 분들도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죠. 이 아침 명상과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에서는 자주 질문하시는 것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고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뭐 경전 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 일인데 질문은 꼭 필요할 때 하셔야 되잖아요. 질문은 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시죠? 뭘 아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면은 이건 뭐지? 이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날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의문이 났는데 질문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죠. 뭐 혼자 궁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깊게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고 또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가 예전에 손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차를 마시다가 스님은 누구한테 지도 받으시냐고 했더니 그냥 결제할 때 법문 한번 듣고 해제할 때까지 뭐 특별하게 개인 지도 받는 거 없다. 그럼 스님 수행하시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셨더니 그때 책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대종고 스님의 서장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서장은 이제 가나선을 하던 일반 사대부들이 사대불과 대스님의 편지 글을 주고받은 것을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못 사는 일반인들은 자기 혼자 집에 살면서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질문이 떠오르면은 스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스님 이런 수행하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긴 더 어렵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걸 모아놓은 게 서장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를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지면 다행인데 가나선 수행이 살려면은 매일매일 스승이 수행자들 참선하는 스님들을 또는 참선하는 수행자들을 옆에서 언제든지 수행을 점검하고 수행 얘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다들 자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윗바사나를 하면서 가장 놀랬던 점도 바로 그 점이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수행한 내용들을 스님께 보고를 하고 스님은 뭐 행동거지를 일상에서 같이 사니까 같이 밥을 먹고 공양을 하고 같이 늘 같은 공간에서 수행하고 스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잘 보고 매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도 스님이 파악하고 계신데 이제 자기가 수행했던 것을 질문하면서 또는 수행하는 걸 뭐 질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수행을 보고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으면 계속 하라 그러고 거기서 뭔가 알려줄 말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으면 수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장소에서 수행처에서 살았다고 해서 수행이 깊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수행을 이끌어줄 만한 좋은 스승과 함께하는 좋은 도반들이 있을 때, 좋은 수행자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서로에게 의지처가 돼가지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딱 한 분이 먼저 와서 조금 더 먼저 와서 딱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또 한 분이 또 와서 앉고 이렇게 앉으면서 쭉 같이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내가 힘들더라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 옆에 같이 수행하는 분들과 힘이 모아져서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각자 수행하면 되죠. 그죠? 뭐 여기 이 줌에 안 들어오시고 혼자 수행하시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함께 그래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서로를 독려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진짜 멀리도 가고 함께 가야 멀리 가는 그 여정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뭐 훌륭한 스승은 또는 일반적인 스승은 못 되더라도 제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질문을 주고 받는 거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는 뭐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제가 무슨 뭐 잘못이 아니니까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교수님, 예, 예. 수행에 나가는데 몸의 현상이 여러 가지로 막 변해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거 뭐 모든 것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특별한 경험도 말하고 싶을 때 또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라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맞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많거든요. 여기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가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현상이니까 뭐 그냥 지나가더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 수행을 하다 나타나는 경험들이라면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가더라도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은 특이한 경험을 하면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 이제 스승이 매일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점검한 이유는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경험한 일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수행자가 어느 정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 깨달음이다 안 깨달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수행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거기에 맞는 법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과거에 다 경험했던 것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나누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지나갔으면은 뭐 그걸로 된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아침 명상하면서 또는 하루하루 명상하면서 경험하고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좋죠. 근데 꼭 과거에 있었던 경험도 그 경험이 의문이 있거나 이게 뭔가 하는 것이 뭐 뭔가 의문이 있으면은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단전에 앉아 있는데 단전에 또 그 번개에 감전돼서 제 몸이 벌쩍 뛸 정도로 그 단전 어느 한 부분에서 그 어쨌든 놀래가지고 앉아있다가 벌쩍 뛰고 이게 그 아랫배 무슨 단전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번개가 치듯이 단전에서 뭐 느껴졌어요? 어떤 느낌이 그거 이게 뭐 이게 왜 번개 맞으면은 왜 이 몸이 왜 찌릿하면서 왜 찌릿하면서 왜 전율이라 그래요. 번개 맞는 거나 번개 맞으면 얼마 전에 번개 맞아서 한 사람 죽었지요. 번개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전기가 찌릿하게 오는 거죠. 좀 우리 강하게 몸이 벌쩍 뛸 정도로 그렇게 그거는 일종의 전율이라고 하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좋은 경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조건이 집중이 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알아차리고 내버려 둬야 돼요. 반전에서 일어나시는군요, 그게. 이게 아랫부분에서 그게 이게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예, 반전이라는 말은 내단, 외단 할 때 도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도 물론 불교하고 연관돼 있다고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하복부에서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그죠? 하복부에서 그런 전율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율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집중의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현상 중에 하나다. 집착하지는 말자 이렇게. 저는 머리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런 전율이. 뭐 물론 약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자유명상할 때 많이 일어나고요. 오늘도 뭐 스승님께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스승님 얼굴 떠올리면서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수행하면서 그냥 일어나는 경험들이니까 얘기하셔서 아 이런 경험 일어나는구나 하고서 알고서 가는 게 좋죠. 감사합니다. 수행 도중 일어나는 좋은 경험을 붙들지 않으면 돼요. 붙든다는 것은 아 이거 재밌는데 아 이거 뭔가 특이한데 이게 뭘까? 아 이거 뭔가 내가 조금 더 뭐 깨달음에 가까워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붙들리면은 이제 수행을 옆으로 빠져버려요. 막가 아막가라고 하는데 수행의 길로 가는 것이 있고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비도라고 하고 그래서 도가 아닌 곳으로 빠진다는 것은 경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뭔가 의미를 두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빠지고 집착하고 즐기려 하고 이러면은 옆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쉽게 비유하면 등산하다가 좋은 경치가 나타나는 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안 가고 감상하다 못해서 그냥 옆길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조심할 것은 그거밖에 없지 경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떤 경험도 잘못된 경험은 없습니다.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은 안 일어나는데 나는 일어난다. 남들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난다. 이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내 몸과 마음에서 조건화된 것들이 일어날 뿐이에요. 비슷한 조건이 있으면 비슷한 경험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비슷한 조건이 없으면 각자 독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사람마다 특이하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같은 경험도 일어나고 경험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경전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전 읽기에서 이렇게 제가 경전을 2개만 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뭐 매일매일 여러 가지 경전도 읽지만은 법구경 어제 말씀드린 법구경 얘기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법구경 제8장 천 사우전드라는 뜻이에요. 사하사 법구경 전체 개성으로 보면 100번째 개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마디의 말이라도 만약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구성된 것이라면 듣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좋은 것이다. 사하삼 아피제 와짜 아나타 빠다 상이다 에캄 아따 빠담 세요 얌 수뚜와 오빠 삼마띠 이런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한마디 말이라도 1000마디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떠들더라도 그 말에 유익하지 않은 또는 여기 의미 없는이라고 해놨지만은 안아타라는 말이에요. 안아타빠다 안아타 아타라는 말은 의미도 되고 유익함도 되고 또는 재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유익하지 않으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고 의미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거 의미 없는 말이야 하면은 사실도 아니고 내 삶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말 아닙니까? 차라리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선명해지니까 유익하지 않은 구절로 구성된 것이라면 듣고 나서 스뚜와 마음이 고요해지는 얌 오빠 삼마띠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좋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말들을 할 텐데 의미 없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유익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유익한. 근데 이제 어떤 말은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유익할 수는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뭐 꽃이 아름답느니 뭐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서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고 가벼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그래서 그건 이제 각자가 상황에서 잘 파악을 해야죠. 어쨌든 마음이 듣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유익한 말을 하려면은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유지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바른 견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유익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유익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른 이해와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노력이 결합되어 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유익한 말을 너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은 더욱더 또 도움이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에도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마음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유익한 말이라고 해서 시기적절한 때에 하라고 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하고 자애의 마음으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또 말에 좋은 말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좋은 말이 갖고 있는 이 속성들이 있거든요. 유익한 말도 시기적절한 때에 해야 됩니다. 적절한 때 하지 않으면은 유익한 말이 별로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뭐 상대방에게 뭔가 심리적으로 부담 가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말을 하는 속에서도 유익한 말을 꼭 하도록 마음 챙기고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한마디, 요 한 구절로 뒤에 한 두 구절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게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함께 읽고 깊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 100번째 법구경의 개성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시고 지혜롭게 정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